QQQ 대 SPYG,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성장 ETF는 시킹알파.com. QQQ보다 성장에 투자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QQQ는 우발적 성장 ETF의 일종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며 나스닥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시가총액 가중치로 순위를 매깁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나스닥 거래소는 덜 유명하고 상장 비용이 저렴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많은 소규모 기술 회사들이 선택하는 거래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회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및 아마존이 포함됩니다. 그들의 성공으로 더 많은 새로운 기술 회사들을 이전의 뉴욕 증권 거래소가 아닌 나스닥에 상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1998년이 아니며 QQQ를 지배하는 회사의 시가총액은 이제 1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파괴적인 신생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블루칩이 되기 위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QQQ에 투자하여 수익성이 높았던 대부분의 팡 주식 회사들은 이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는 미래의 성장주에 투자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ETF 대안이 있는지 계속 찾아왔습니다. S&P 500 성장지수는 현재 S&P 500 지수가 보유하고 있는 502개 종목 중에서 240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P 500 성장지수를 추적하는 두 개의 ETF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 500 성장 ETF SPYG이고 다른 하나는 뱅가드 S&P 500 성장 ETF VOOG입니다. 보시다시피 두 S&P 500 성장 ETF 모두 지난 1년 동안 QQQ보다 훨씬 나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S&P 500 성장지수를 추적하는 두 ETF 중에서 SPYG는 VOOG를 약간 능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0.1%인 VOOG의 비용이 0.04% SPYG의 비용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입니다. 뱅가드는 투자자들이 VOOG에 투자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VOOG의 비용을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테스팅에 따르면 2000년 10월 SPYG가 시작된 이래 QQQ는 닷컴 버블이 붕괴된 후 몇 년 동안을 제외하고는 SPYG를 크게 능가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전에 과거의 초과 성과는 현재 QQQ의 상위 10대 주식인 한때 젊은 회사들의 급증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를 포함한 몇몇 주식은 거대한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S&P 500에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즉 SPYG의 투자자들이 이러한 주식을 구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엄청난 수익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QQQ 총 가치의 40%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및 구글, 알파벳과 같은 4조 달러 기업에만 제공됩니다. 아무리 혁신적일지라 할지라도 어떤 젊은 회사도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래에서 SPYG와 QQQ의 가중치 기준 상위 10개 보유 종목이 현재 얼마나 유사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SPYG에 2.5배 더 많은 주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4개의 거대한 주식이 두 ETF 모두를 지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및 구글 알파벳은 SPYG의 총 가치의 41.64%를 구성하며 이는 QQQ에서 대표하는 것보다 1.64% 더 많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QQQ는 금융섹터 주식을 제외하며 SPYG는 포함합니다. 따라서 QQQ에서 누락된 대형 주식 중 일부는 JP모건, 비자 및 마스터카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금융 관련 주식입니다. QQQ에는 SPYG보다 기술 및 통신 서비스 주식이 더 많고 의료 서비스 주식은 더 적습니다. 헬스케어 부문은 화이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및 에브비와 함께 QQQ에서 누락된 SPYG에 포함된 주식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주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연 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